네, 안녕하세요. 유민경 리포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또 그래서 부자 되는 시간 따르릉 TV 시작합니다. 네, 구독 버튼 누르고 시작할게요.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 구독해 주시면 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그 성공이라는 문이 있잖아요.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몇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열쇠를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성공을 여는 열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어느 날 스스로에게 물었대요. 왜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할까? 특히나 일부 그 세일즈 하는 사람들 보면 누구는 판매 엄청 잘해가지고 판매왕 돼서 돈도 더 많이 받고 인정받고 근데 나는 너무 평범하고 그런 분들 보면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잘 할 수 있을까 궁금한 것들 있잖아요. 이 질문의 답을 찾는 과정에서 이 질문의 답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또 잘 될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사람들을 만나고 인터뷰를 하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의 삶이 엄청나게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세일즈맨을 찾아가서 나하고는 뭐가 다를까? 나하고는 어떻게 다르게 일을 하지? 가서 봤대요. 그리고 그한테 물었다고 합니다. 근데 얘기해 줬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해 준 대로 똑같이 실천했대요. 그랬더니 판매 실적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대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100만 불짜리 습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책 진짜 오래됐는데요. 진짜 좋아요. 여러분들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네요. 밑줄을 엄청 많이 그었어요. 저는. 자, 성경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보다 빠른 발전을 위해 필요하면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모든 방법을 써서 묻는 버릇을 들였대요. 잘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보면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이런 방법을 갖게 되었나요?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되었나요? 라는 질문의 습관을 가지게 됐대요. 그 방법을 묻는 거죠. 성공한 세일즈맨에게 끊임없이 자문도 구했대요. 그리고 좋은 조언이나 아이디어를 들으면 즉시 행동에 옮기는 습관을 길렀다고 합니다. 당연히 판매 실적은 뛰고 또 뛰어서 결국 최고가 되었대요. 네. 엄청 승승장구 하셨다는 거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분이 파는 모든 상품을 다 팔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삶도 계속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다 완벽하게 만들어낸 거죠. 초기에는 세일즈맨으로 시작했던 이 저자는 지금은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백만장자가. 모든 일은 이유가 있대요.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나에게 보여지는 결과물들 엄청나게 많죠. 내가 지금 뭐 학교에서 성적이 어떤지, 내 연봉이 지금 어떤지, 내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뭐 구독자가 몇 명인지, 내가 지금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가족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실 다 결과인 거잖아요. 근데 결과가 그냥 나타나는 건가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결과가 그냥 나타나나요? 아니에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 결과가 이렇게 보여지기까지는 반드시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이유를 당신은 모를지라도 그 현상을 설명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는 거죠. 모든 성공 법칙 중 가장 중요한 법칙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다른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 결국 당신도 그들이 거둔 성공을 똑같이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당연한 결과겠죠. 자연은 중립적이어서 어떤 사람이 이쁘다고 어떤 사람이 밉다고 해서 비를 내리더라도 그 사람한테만 비를 내린다는 건 아닌 거죠. 자연은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고 있다는 거죠. 성공,
행운, 기회, 우연의 결과가 아닙니다. 성공의 법칙이 있다는 거죠. 저 사람은 저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저거 성공의 기회가 있었던 거야. 저 사람은 잘 타고 나서 운이 좋아서 저렇게 된 거야. 저 사람은 팔자가 그런가 봐.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의 법칙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동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도록 그 사람이 뭔가를 푸시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죠? 자, 첫 번째 열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통제의 법칙이라는 열쇠예요. 통제의 법칙. 결국 내 삶을 지배하라는 힌트가 들어있는 열쇠일 것 같아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 사람은 자신의 삶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 절제의 성공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절제의 성공학. 내가 살면서 내가 얼마나 내 인생을 절제하고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책이거든요. 절제의 성공학. 자, 성공한 사람들 좀 보겠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있지요. 김연아 선수는 자기 삶을 엄청나게 통제했던 사람이죠. 엄청나게 절제했었죠. 하루 종일 연습을 하고 나서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간식을 하나 먹고 싶더라도 이거를 자기 스스로가 엄청나게 절제를 했죠. 왜냐면 내가 이거를 먹고 이 간식을 먹고 열량이 높은 이런 음식을 먹고 어 하지 않으면 자기 몸무게가 몇 그램이라도 늘면 내가 점프를 뛸 때 내 몸이 무거워진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절제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절제를 했었죠. 김연아 선수는. 그리고 하루의 연습량이 보통 일반적인 선수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았다고 하잖아요. 왜 그게 어렵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자기의 그 성공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엄청나게 절제한 거죠. 통제한 거죠. 유재석 씨 보세요. 유재석 씨는 자기가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이제 절제했던 그게 있었는데요. 연예인들은 그 체력이 진짜 좋아야 되거든요. 저도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지만 체력이 안 되잖아요. 그럼 방송 못 해요.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해야 되고 스태프들이 내 컨디션에 따라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재석 씨는 짜장면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커피 먹지 않는다고 해요. 술, 담배 안 하시죠? 결국 자기의 모든 건강을 유지하고 그 페이스를 유지해야 되고 밤새서 촬영을 해야 되고 새벽같이 나가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건강을 스스로 컨트롤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단순히 이렇게 절제를 하거나 컨트롤하는 게 단순히 그냥 내가 뭐 실력을 뭐 키우는데 뭐 건강을 유지하는 데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절제하는 그 능력에서 정신력이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거 절제했어. 몸무게도 조절할 수 있고 다이어트 할 수 있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것들을 실천했다는 그 성취감과 자기 스스로가 통제했다는 그 절제 능력이 엄청난 정신력의 에너지로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을 사실 통제하잖아요. 엄청난 결과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장난 아니에요. 제가 저의 삶을 저도 정말 많이 통제했어요. 저는 20대 때 뭐 술, 담배, 저도 술, 담배 안 했고요. 탄산음료 안 마셨고, 어, 인스턴트 음식 같은 거 저는 진짜 되도록이면 거의 먹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도 페이스를 유지해야 되고 또 그런 음식을 먹었을 때 바로 피부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방송하는 사람들은 진짜 피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요즘은 HD여가지고 뾰루지 하나만 나더라도 너무너무 보기가 싫고 일단 방송할 때 피부가 안 좋으면 진짜 이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뭐 방송 잘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모든 거 다 갖춰야 되거든요. 어쨌든 보는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고 이미지가 또 네, 아무튼 진짜 절제할 게 너무 많이 필요한 거죠. 저는 사실 저의 이런 절제의 삶을 살면서
제가 22살 때부터 방송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18년 됐거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19년째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방송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제 자신을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저 여기까지 왔다고 진짜 자부하거든요. 그리고 한 5년 전부터는 저는 TV를 없앴어요. TV 진짜 좋아했거든요. 근데 TV를 보니까 일이 없는, 스케줄이 없는 날 제 삶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TV 보면 너무 재밌으니까 그냥 소파에 누워서 뭐 맛있는 거 먹고 TV 보고 그러면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말자. 날 통제하자. 절제하자. 그러면서 전 TV 없애면서 제 삶이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사람들한테 진짜 많이 추천하거든요. 집에 TV 없애라고. 대신에 저는 그리고 컴퓨터 있고 스마트폰 있잖아요. TV 안 보지만 하이라이트 영상 보거든요. 화제가 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드라마나 예능 같은 거는 이게 저도 그런 걸 봐야 트렌드를 읽고 그런 이제 패러디 같은 거 많이 해야 되니까. 근데 1시간짜리 방송을 다 보지 않아도 된다고요. 가장 화제가 되는 방송만 잘라서 편집이 돼서 올라오니까 나는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네. 시간 엄청 절약할 수 있어요. 밥 먹으면서 그냥 보고 뭐 다른 일 하면서 저는 이제 보고 하니까 시간 엄청나게 절제가 되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사실 TV 없애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그거 통제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시도하는 사람들 거의 못 봤어요. 근데 여러분 삶이 엄청나게 진짜 엄청나게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저는 강력 추천해요. 처음 조금 좀 어렵거든요. 꼭 해보세요. 네. 사람은 자신의 삶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 이거는 진짜 제가 저 진짜 행복하거든요. 절제하세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그래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TV 보겠어. 이제 그만하겠어. 난 주말에 뭐 내 시간을 위해서 독서를 이렇게 하겠어. 이게 다 여러분들 통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날 위해서 뭘 하겠어. 이런 거는 나는 내 건강을 해치기 위해서 나는 인스턴트만 먹겠어.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나는 나의 건강을 위해서 인스턴트 먹지 않고 채소나 과일을 좀 많이 먹겠어. 이런 거가 이제 자기의 통제인 거죠. 시작하세요. 여러분들 통제하기 시작하면 성공의 문 열 수 있습니다. 이건 저의 실제 경험.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열쇠, 믿음의 법칙 열쇠예요. 음. 확신과 믿음을 가지면 현실이 된다. 확신과 믿음을 가지면 현실이 된다. 확신과 믿음을 가지면 현실이 된다. 이거는요, 어디 뭐 종교, 심리학, 뭐 철학가, 이 모든 그 심리를 공부하는 사람들, 마음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몇십 년씩 다 연구하고 공부하고 논문 쓰잖아요. 결과물이 다 이거예요. 확신과 믿음을 가지면 현실이 된다.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연구하고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내놓는 심리적인 성공의 그 법칙 중에 그냥 최고봉. 신약 성경에 믿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믿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믿고 생각하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말인 거죠. 하버드 대학에 있는 윌리엄 제임스라는 교수가요. 확신과 믿음이 현실을 만든다고 실제로 논문에다가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확신과 믿음이 현실을 만든다고 이미 썼대요. 당신은 네, 그,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성공을 이루고 싶은지, 나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나는 내가 현금 자산 10억, 100억을 벌 것인지 정확한 믿음과 나는 이렇게 벌겠어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게 현실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비밀이 있어요. 내가 확신하고 내가 딱 믿음을 100% 갖잖아요. 그러면 마치 그게 정말 이루어진 것처럼 내 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레몬이 있어요. 이 레몬을 제가 칼집을 내서 쫙 짜는 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상상하라고 말합니다. 상상하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 이 레몬은 쓴맛입니다. 쓴맛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입에서 그 쓴맛이 느껴지시나요? 아니죠. 그 레몬을 상상하는 그 순간, 레몬즙이 쫙 짜지는 그 순간, 그 레모네이드의 그 새콤함과 그 레몬의 그 즙이 내 입에 딱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옆에서 쓰다고 얘기해도 나는 이미 상상해버렸어. 그 레몬의 신맛을. 내가 그거 느낌 아니까. 그러면 내 뇌는 이미 내가 먹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침이 나오잖아요. 뇌는 내가 레몬 먹었다고 이미 믿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내가 레몬을 먹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확신하고 그 믿음에 대해서 상상하고 내가 그거를 자꾸 상상하고 이거를 이제 정말 시각화하면서 느꼈을 때 나의 뇌가 내가 그걸 정말 실제로 이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이룰 수밖에 없도록 이 모든 뇌의 마음의 그 무의식이 그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나를 행동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무섭습니다. 확신을 갖는 것. 그거에 대한 100% 믿음을 갖는 것.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결국 현실이 된다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게 현실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거 상상 안 하시거든요. 그 확신을 안 가지시거든요. 그거에 대한 믿음을 안 가지시거든요. 돈 드는 거 아닌데도 안 하시거든요. 하셔야 돼요. 네, 믿음의 법칙. 내가 성공했다는 믿음의 법칙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네, 아시겠죠? 자, 100만 달러짜리 습관을 만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단계는 자신을 한계 지우는 믿음에 도전하는 것이다. 도전은 당신에겐 어떤 제한도 없다는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 내가 상상하는데, 내가 그걸 믿어버리는데, 그죠? 제한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간직한 어떤 일도 할 수 있다고 믿는 순간 그 믿음을 현실로 만드는 길이 열린다. 결국 당신의 인생은 통째로 변하기 시작한다. 자, 또 한 가지 열쇠. 소망의 법칙. 이 법칙은 확신을 가지고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든 자신의 성공에 대한 예언이 된대요. 예언. 노스트라다무스가 뭐 이게 뭐 예언했다. 뭐 어디 뭐 잉카 문명에 있는 어디 뭐 기록에 어떤 것들이 예언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마치 정말 그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때마다 지구에 막 종말론 그리고 막 이상한 종교 생기기 시작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또 그런 종교들 많이 있었고 그런 예언 때문에. 근데 그게 실제로 일어났습니까? 아닌 게 더 많죠. 거의 아니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 예언하면 사람들은 마치 정말 그게 일어날 것처럼 믿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뭡니까? 이걸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아, 내 삶의 예언자는 나다. 나는 내 삶을 예언한다. 나는 내 삶을 예언해요. 나는 몇 년 후에 죽게 될 것이다. 이런 거 예언합니까?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런 거 하면 정말 큰일 나고요. 나는 정말 잘 된다. 나는 성공한다. 나는 그것을 이룬다. 내가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 예언하는 거예요. 내 삶의 내가 예언자. 나는 내 삶의 예언자다. 나는 내 삶의 예언자다. 나는 내 삶의 예언자다. 다른 말로 하자면 당장 원하는 바를 얻지는 못하더라도 언젠가 소망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뜻이죠. 예언한다는 건. 당신이 확신을 갖고 무언가 일어나길 소망하면 이 소망은 당신의 태도와 성품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소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소망하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아지지요. 결국 당신은 소망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극적으로 높이게 되는 겁니다. 자, 성공할 수 있는 열쇠, 바로 이 소망의 법칙, 예언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멋진 것은 당신이 스스로 소망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다. 으아, 너무 멋있어. 소망이 멋진 것은 이거 남이 나한테 너 이런 소망 가져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내가 원하는 이 소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멋진 거라는 거죠. 남의 것이 아니에요. 내 거. 내가 원하는 거. 그죠? 진짜 좋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 내게 멋진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는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소망은 하루를 지내면서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죠. 그러면 놀랍게도 크건 작건 멋진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제가 이거 진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저는 하루에도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나에게 오늘도 좋은 일이 소나기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오늘도 나에게 좋은 일이 소나기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오늘도 나에게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저는 이런 확언을 저한테 진짜 많이 하거든요. 소망의 법칙인 거죠. 내 삶을 예언하는 거죠. 오늘 진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그런데요, 제가 이 확언을 하지 않는 날과 하는 날과 진짜 엄청나게 달라요. 엄청나게 달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셔야 돼요. 경험해 보셔야 돼요. 진짜 이런 확언, 이런 소망의 법칙, 저의 삶에 대한 좋은 예언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진짜 좋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름 돋을 정도로.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꾸 감사하니까. 감사의 말버릇이 얼마나 더 많은 감사함을 불러일으키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네. 성공한 사람은 성공하기 이전에 성공을 소망한대요. 이 너무 좋다. 성공한 사람은 성공하기 이전에 성공을 소망한다. 성공한 사람은 성공하기 이전에 성공을 소망한다. 너무 좋아. 다시 한 번만 할게요. 너무 좋아서. 성공한 사람은 성공하기 이전에 성공을 소망한다. 행복한 사람은 행복하길 소망한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받길 소망한다. 그들은 모든 상황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리라고 소망하는 습관을 익힌다. 너무 좋아. 그들은 모든 일, 심지어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좋은 일을 소망한다.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최선을 소망하고 최상의 선의를 소망한다. 그리고 그들은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 너무 좋아요. 제가 사실 제 유튜브 영상에는 자막도 없고 영상도 음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도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 영상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 아침 출근길에 등굣길에 그냥 음악 듣지 마시고 그냥 저 책 읽어드리잖아요. 이어폰에 끼고 왔다 갔다 차 안에서 들으세요. 하루에 한 개씩이라도. 진짜 진짜 너무 좋아요. 저는 제가 하면서도 너무 좋아. 제가 막 감동받고 있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진짜. 네,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예언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마지막 한 가지 열쇠. 내가 살아있는 자석이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살아있는 자석이다. 나는 살아있는 자석이다. 그러면 나는 뭘 끌어당길 수 있을까요? 내가 살아있는 자석이면 나는 뭘 끌어당겨야 될까요? 인력의 법칙. 당신은 살아있는 자석입니다. 항상 자신의 지배적인 생각과 조화를 이루는 사람, 생각, 상황을 삶 속으로 끌어당긴다는 거죠.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 내가 마음먹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이 모든 우주 안에 있는 그 성공의 모든 에너지들이 나한테 다 붙어 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자석은 나하고 비슷한 것들을 끌어당겨요. 나하고 비슷한 것들만 끌어당겨요. 모든 철칙과 마찬가지로 인력의 법칙, 이 살아있는 자석, 끌어당김의 법칙도 중립적이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상황을 만난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상황을 만난다. 성공적이고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삶 속으로 끌어들이고 싶은 것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얘기한다. 그렇죠. 반대로 실패하고 불행한 사람은 자신을 화나고 당황하게 만드는 사람들과 상황에 대해서 끊임없이 떠들어댄다는 거죠. 우리가 개발해야 할 가장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는 당신의 삶과 세계 속에서 실현되길 원하는 일들에 흥미진진하고 긍정적이고 기분 좋은 그림과 이미지를 머릿속에서 그리는 거래요. 이 법칙은
정말 어려운 법칙 중 하나지만 놀라운 보답을 나한테 해준대요. 음, 그 사람이 긍정적이게 된다는 게 제가 해보니까요, 진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어, 성공한 사람들의 뭐 몇 가지 법칙, 뭐 긍정의 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그 자기 개발서, 성공한 사람들이 내놓는 뭐 매뉴얼, 이런 것들 다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생각이 빠져있는 매뉴얼은 하나도 없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다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100%. 그런데 그러면 우리도 긍정적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나 이제부터 긍정적인 생각하겠어. 나 이제부터 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겠어. 딱 마음 먹는다고 그렇게 될까요? 진짜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일단 내 머릿속에 이미 내가 어렸을 때부터 부정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 안 된다는 이야기도 너무 많이 들었어. 그래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부정적인 것들을 빼내는 작업이 너무 어려워요. 왜요? 그게 다 습관이 됐고, 그게 내 무의식 중에, 그 저 깊은 무의식 중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 이거를 빼내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매일매일 씻어내야 돼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근데 이거를 계속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노력하지 않으면 긍정적인 생각, 에너지를 가지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책이나 영상이나 그런 게 정말 주위에 보면 여러분 진짜 긍정의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세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 말만 하면 불평불만에 이렇게밖에 되지 못한 거는 남 탓인 것처럼 돌리고 음 정말 자기 합리화하고 남 험담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정말 가까이 지내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 정말 성공하기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잘 되시기를 원한다면 주위에 부정적인 사람 되면 안 돼요. 물론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저 사람하고 같은 직장을 다녀야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 이런 거 갖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만나지 마시고 내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냥 저는 서서히 인연을 끊어도 좋다고 봐요. 네. 사람을 골라서 뭐 누가 돈이 많고 적고 이런 외적인 것들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건 나쁜 거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한테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긍정적인 바이러스가 있어요. 이 사람이 긍정적인 바이러스를 100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이 긍정적인 바이러스 몇 개를 먹을 것 같아요? 네. 20개에서 15개 정도를 먹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면 나도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다 아시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부정적인 바이러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옆에 있잖아요. 그럼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몇 개의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먹는 줄 아세요? 50개에서 45개부터 먹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해피 바이러스보다 이런 부정적인 바이러스의 영향이 훨씬 더 빨리 전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잘 되려면 옆에 불행한 사람 없애야 돼요. 내가 정말 잘 되고 싶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려면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내 주위에서 그렇게 떠들어대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내가 영향을 받을 순 없잖아요. 내 에너지가 소모가 되니까 내 긍정적인 에너지가 자꾸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듣지 마세요. 귀 막으세요. 저는 사실 일할 수 있는 기회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저는 사실 돈을 조금 주더라도 좋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가거든요. 사실 프리랜서들은 자기의 그 몸값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얼마 이상은 받고 일하는 그 기본의 몸값이 있는데 정말 좋은 사람들이 저를 부르잖아요. 저는 사실 진짜 막말로 재능 기부해도 괜찮아요. 상황에 따라서. 정말 너무 좋은 공간이고 좋은 사람들이 정말 좋은 의미로 한다면. 그런데 사실 재능 기부를 원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진짜 아닌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런 데는
절대 안 가요. 절대 안 가요. 네. 그리고 그렇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돈 진짜 많이 부르거든요. 차라리 그냥 부르지 말라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는 곳으로만 여러분 흘러가십시오. 아시겠죠? 결국 그게 바다가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 끝이 바다예요. 근데 부정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고인물입니다. 고인물은 어떻게 돼요? 그냥 썩어요. 거기 썩어 있는 물에 내가 같이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네. 바다로 들어가세요. 바다. 바다. 내가 비록 지금 뭐 조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끝이 좋으면 그 모든 과정은 다 사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끝이 안 좋으면 그건 그냥 다 실패. 그냥 모든 건 그냥 다 실패인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이야기로 유민경 리포터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안녕. 여러분들 최고.